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예정실록 제4부 남이 영모롭게 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368년 9월 예종의 즉위와 동시에 병조판서에서 해임된 남이 당연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는 지금 현재 이 조치가 자신을 시기하는 늙은 권신들, 특히 한 명의 이 늙은 권신들의 음모라고 여겼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계속 좌시한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지 않겠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남이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임하게 되는데요. 자신하고 처지가 비슷한 인물들을 규합해서 나름의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일단 남이의 첫 번째 구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이의 정세 판단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했는데, 그런데 남이가 한 가지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한 것은 물론 구공신들의 입김도 있었지만 예종 본인의 판단도 여기 상당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남이를 경계하는 게 구공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종도 남이를 굉장히 껄쩍지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왕과 대신들이 모두 남이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몸을 사려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부족한 마당에 남이가 다소 성급하게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즉 눈에 띄는 행동을 계속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왕과 대신들의 레이더망의 감지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남이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이제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 남이가 자기 편으로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끌어들이려고 했던 사람이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유자광이었습니다. 유자광은 출신은 비천했죠. 서자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얼자일 수도 있고, 야사 기록들이라면요. 하여튼 이제 출신이 굉장히 비천했지만 특출난 능력을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출세한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이 같은 경우는 출신은 당연히 이제 다른데 고귀하신 분이죠. 여긴 또 금수저 출신인데 특출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세주의 총애로 갑자기 고속 승진을 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동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자신과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남이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거죠. 자, 그래서 남이는 은밀하게 유자광의 집에 방문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음으로써 유자광을 포섭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남이는 유자광과 더불어서 긴 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교감을 형성을 했어요.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이는 유자광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만족을 하고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의 행동을 놓고 보면요, 남이가 그래도 나름 이제 정세를 보는 눈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뭐가 하나씩 어긋나는 게 꼭 있어요. 그 어긋나는 거 하나 때문에 결국엔 남이가 나중에 이제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건데, 여기서도 좀 그런 부분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유자광도 구공신들하고 거리감이 있는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유자광이 구공신들하고 서로 꺼리는 사이라고 해가지고 남이하고 가까워질 수 있냐라는 것은 좀 별개의 얘기인데, 그 부분을 좀 남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무섭게 유자광은 급하게 말을 몰아서 대궐로 향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로써 한동안 조선 조정을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남이의 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황급히 이끌어간 유자광, 즉시 예종에게 남이가 역모를 꾸미고 있음을 고했죠. 사실 야심한 시각에 신하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 그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역모 말고는 사실은 뭐 고할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아도 남이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쳐다보던 예종,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즉시 유자광에게 소상히 고하라고 명을 내리게 되었죠. 자, 유자광 이제 썰을 풀기 시작을 하는데,
유자광이 증거로 삼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내병주에 입직해 있을 때 남이가 자신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말하기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지금 세조대왕께서 흥화하시고 왕실이 혼란에 빠져있다. 이런 때 늙은 간신들이 난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이는 세조께서 자신과 유자광을 친아들처럼 대해줬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늙은 간신들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세조대왕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근거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 남이가 직접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문을 보니까 혜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면서 우려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남이가 강목을 펼치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도 이제 근거를 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광망이 희면 장군이 반역하고 두 해에 걸쳐 반역이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 작금의 해석 역시 분명 누군가가 반역을 피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이가 이렇게 뭐 천문도 볼 줄 안다라는 그런 점 때문인지 야사에서는 뭔가 묘하게 남이 특유의 용맹함과 그다음에 천문을 볼 줄 안다는 점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퇴마사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모습이 야사에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아무튼 남이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 필시 늙은 간신들이 명모를 꾸미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남이가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들이고 이것을 근거로 놓고 봤을 때 남이는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자광이 고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남이가 말하는 혜성 출연 사건이 묘한 게 이 혜성이 출연한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세조가 돌아가시고 예종도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왕이 두 명이 돌아가신 데다가 그 사이에 실제로 장군의 반역이 한번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 남이의 역모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하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묘하게 이게 또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의 말을 마친 후에 남이는 입단속도 시키게 되는데 오늘 자신이 한 말은 유자광하고만 나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을 엄수해 줄 것을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당신을 믿으니까 해주는 얘기니까 이 말을 어디에다가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남이다운 이제 발언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유자광 당신이 고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둘만 나눈 이야기니까 만약에 당신이 고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면은 딱히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유자광 당신은 무고죄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니 우리는 서로 한 배를 탄 동지요. 그러니 절대 이거 발설하기 있기 없기 이렇게 말하고 나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협박인지 다짐인지 모를 그런 말을 이제 하고서 남이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유자광의 고변을 들은 예종 즉각 남이에 대한 체포를 명하는 한편 대궐의 경비를 강화시키고 서둘러 왕실 종친들과 대신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상령이 떨어지게 된 거죠. 체포대가 남이의 집에 도착을 하자 여기서 남이가 뭔가 좀 불길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쎄한데? 내가 유자광 집에 가서 자기도 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다짐을 하고 왔는데 왜 뜬금없이 그 다음에 갑자기 대궐에서 나를 찾으러 사람들이 오냐? 이거는 필시 유자광이 변절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저것은 체포대다. 아마 그런 좀 이제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남이가 그때그때 판단 능력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주 과감한 행동주의자답게 바로 이제 행동에 옮기는데 그 행동이 뭐였냐? 사료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이가 일이 발각되었는지 의심하여 없다고 속였는데, 즉 자기가 없다고 이제 말하라고 하인한테 시키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잠시 후에 남이가 칼을 차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감을 넘어서 나갔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나갔다는 것은 자기를 체포하려는 체포대를 무력으로 돌파해서라도 이 포위망을 빠져나가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쨌든 무장이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그런 병사들이나 부대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군대를 규합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진짜 뭐 거기까지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담장을 넘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체포대라고 해서 허술하게 포위를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결국 이제 체포대 병사가 도망치던 나미의 그 머리털을 꺼두름으로, 그러니까 머리 끄댕이를 잡은 거죠. 아마 상투가 잡힌 것 같아요. 나미가 칼을 뽑으려고 하자 군사들이 함께 잡아 묶었다. 아, 이게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이때 나미가 붙잡힐 것 같으니까 칼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 체포대 병사들도 아마 일반 병사들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들도 만반의 채비를 하고 갔겠죠. 상대방이 천하의 용장인 나미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나미가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단체로 달려들어가지고 칼 제대로 뽑기 전에 그냥 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역시 다굴에는 장사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나미가 제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진짜 나미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연결이 됐는데, 가뜩이나 나미는 역모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왕명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미가 이거를 받기는커녕 담장을 넘어서 도주 플러스 칼을 뽑아가지고 저항까지 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유자강의 고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빼박 역모 혐의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뭐 자폭에 가까운 이런 자포자기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나미는 향후 국문을 받을 때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미는 정말로 역모를 회했을 것인가? 물론 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지만, 일단 좀 이제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잡아보자면요. 유자광의 고변 내용을 보면요. 물론 뭐 이게 아주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겠죠. 나미가 무언가 과격한 언행을 일삼으면서 좀 불만에 가득 찬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미의 성격상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나미는 같은 신공신에 같은 고속 출세를 했던 구성군 이준도 시기를 해가지고 대놓고 그 비판했다가 세조한테 한번 야단도 맞고 그랬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니, 이 천상천하 유아 독전스러운 나미의 성격상 갑자기 병조판서 자리에서 해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미가 여기저기 과격한 언행들을 하고 다녔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나미가 주요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한명희를 비롯했던 구공신들이었지 국왕인 예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모라 하더라도 과연 왕을 폐위할 목적으로 했던 그런 역모냐? 따라서 나미가 만약에 무언가 거사 준비를 한 게 정말로 맞다면요, 어디까지나 구공신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고, 그 회심의 일격이 뭐 군사적인 모였는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모였는지까지는 알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이 타겟은 어디까지나 구공신들이었던 것 같고, 진짜로 예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천하를 거머쥐어가지고 뭐 좌지우지하겠다, 그런 형태의 반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저도 어릴 적에 위인 전기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유자광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야사 내용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미의 역모는 유자광의 모함일 뿐 사실은 나미는 역모를 꾸민 적 자체가 아예 없다. 나미는 완벽한 피해자다. 그런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나미가 이시의 난,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만주까지 나중에 이제 토벌을 하잖아요. 이게 북방에서 활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남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굉장히 이제 대장부다운 기기를 표출하는, 어떻게 보면은 나미스러운 그런 시입니다. 근데 나미가 쓴 시에 따르면요,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치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리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 나미의 나이가 20대였으니까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치 못하면 반역자들을 토벌하고 국경을 위협하는 오랑캐들을 토벌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냐? 굉장히 남이스러운, 상당히 좀 이제 자기 과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좋게 말하면 좀 기계가 넘치는 시죠. 그런 문구였는데,
이때 유자광이 의도적으로 시의 문구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작을 했냐면은 남아 20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즉 평정을 얻다로 이제 은근슬쩍 바꿔가지고 나라를 얻지 못하면 누가 대장부라 칭하리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전하 보십시오. 남이가 이런 불경한 시를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남이가 역심을 품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모함을 했고, 결국 남이는 유저강의 모함으로 희생을 당한 것이지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야사에서 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지 막상 실록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뭐 유자광이 조작을 했느니 어쩌니 그 부분은 좀 차지하고서라도 저런 뉘앙스의 시를 썼고, 특히 나라를 얻지 못하면은 과연 대장부라고 쓰냐 이런 문구를 쓴 게 진짜로 사실이라면은 이게 국문 과정에서 거론이 안 됐을 리가 없죠.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면 국문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이 될 법도 한데 막상 이제 실록에서는 국문 과정에서 이 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야사에서 이제 남이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유자광이 후대에 했던 행동들을 놓고 보면은 좀 거시기한 행동들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찍혀가지고 공공의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자광이 후대에 욕 빠지게 되다 보니까 만물, 유자광, 악의 근원설 뭐 이제 그런 뉘앙스로 야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자광이 실제로 뭐 그런 조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그다지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야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유자광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역모로 몰려서 희생됐다라는 주장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요 부분보다는 좀 이제 다른 부분들에 포커스를 두고서 한번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요, 어느 쪽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남이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름 이제 구공신들에 대항할 힘을 키우려고 했겠죠. 그게 이제 구공신들이나 국왕인 예종의 레이더왕이 감지는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과 신하들은 이걸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겠죠. 자, 그래서 여러모로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뜩이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남이가 좀 과감하게 유자광한테 자기 딴에는 이제 대시를 했다가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가 여기서 이제 유자광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유자광은 굉장히 이런 판단 능력, 정세를 보는 능력이 대단한 인물이죠.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남이보다도 몇 수 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자광이 보기에는 현재 남이의 정치력으로는 도저히 구공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국왕인 예종인 신인까지 이른 마당에 가뜩이나 왕과 대신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연히 남이하고 한배를 텄다가는 자기도 무사하기 힘들 것이다. 차라리 어떻게 된 것이 낫다. 그냥 남이가 한 말들을 고변을 해가지고 역모로 보내버림으로써 자기는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뭐 전화 유복을 하겠다. 그런 이제 심산이었겠죠. 그래도 유자광도 어떻게 보면 좀 거시기한 행동을 한 건 맞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모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남이가 확실히 좀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기는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남이의 옥사, 이 남이의 옥사를 통해서 신공신은 사실상 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과연 남이와 신공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